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에 동반 최저치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5.8%. 해당 조사에서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70% 넘은 건 또 처음이고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정말 안 좋아요. 보수파에. 네. 예를 들면 부울경 부정평가가 65%입니다. 대구 경북 정말 보수파 윤석열 정권의 본산이잖아요. 부정평가가 59.3%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봐도 이런데 더 문제되는 거는 진영에서 보면 보수야 나는 보수야 성향 보수야 그러는 분 중에서 50.4%가 과반이 넘은 거잖아요. 네. 나 윤석열 정권 못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75%가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선거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치면은요. 이제 뭐 심리적인 탄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선거가 없는데 뭐 아니 뭐 보궐선거 그 뭐 부산 금정구청장 뭐 강화군수 뭐 내 할 바 아니지. 솔직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3년 9개월 뭐 본인은 이제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 알 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쎄 뭐 저는 그 중도층에서 75% 부정 나와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선거는 진짜 얼마나 이제 진영 결집도 중요하지만은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중도층의 25%나 이게 부정이 아니신 분들이 뭐 다 긍정은 아니지만은 부정이 아니신 분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 꼴인데 이거를 글쎄요. 제가 뭐 제 체감으로는 진짜 한 90%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보수 친구들도 많고 뭐 다양한 분들 만나는데 진짜 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윤석열 찍었는데 돌아섰다 망했다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노년층 중에서는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큰일 났다 이 정권. 예. 지금 보면 지난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지금 역대 최저치 긍정평가 25% 나왔고 취임 후 역대 최저치 나왔는데 보면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는 조금 반등해서 23%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새 여론조사 중에서 갤럽 여론조사가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나 23%나 오차범위 아닌데 야 그래도 올랐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의 참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통로로서 역할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안 좋아요. 25% 내외잖아요.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국민의 4분 중 1분은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안에 4명 있잖아요. 3분은 야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어 막 이래도 저 혼자서 아니야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3분이 얘기하시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심각한 수치예요. 이거 1, 2%에 안심을 하거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이제 원래 이제 경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MBS 전국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의 어떤 패널 이제 구성과 뭐 이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이제 경향성이 좀 달랐는데 지금 대체로 만나고 있다. 같이 수렴하고 있다. 예, 지금 어쨌든 리얼미터도 25.8 그리고 전국 MBS 전국지표 25 갤럽 23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론이 어쨌든 이게 이제 보통은 아주 방향성이 확고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고 지금 갤럽은 2주 연속 이제 앞으로 쉰대요. 사실은 올 초부터 도입을 했는데 공지까지
띄워놨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예. 네. 연휴가 많아서. 그러니까 화수목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기간에는 앞으로 조사를 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참 쉬고 싶었나 보다. 갤럽도 공교롭게도 또 공교롭게도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쉰다는 건데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번 주는 좀 그렇다고 치고 다음 주는 왜 못해? 하루 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지. 뭐가 그게 됐든. 휴일 있으면 안 해요. 갤럽까지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 쉬고 싶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29.9%고 더불어민주당 43.2%예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기록한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당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처럼 선거가 지금 한동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율 격차가 14%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9.2%까지 하면은 24%, 23%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정당이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그런 걱정이 들고 이것도 좀 세부 내역으로 좀 살펴보면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 민주당 35, 국민의힘 42예요. 7% 차이밖에 안 나요. 대구 경북은 더 심해요. 민주당 35, 국민의힘 39예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다가 조국혁신당까지 하면은 지지율이 역전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도 우리 대통령 지지율에서 중도층을 살펴봤잖아요.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치가 25%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거 보면 하여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망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보궐선거가 어쨌든 근래에 있는 선거 중에서는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거리두기. 일단 당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공천을 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공천을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해 10월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이제 무너진 이런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약간 미묘한 게 있는 게 사실 일부 친윤계 분위기는 뭐 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한동훈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래서 뭔가 다들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워낙 이제 조직표가 탄탄하고 이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조직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기는 쉽지 않은데 진짜 만에 하나 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뭐 국민의힘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예. 선거 치료. 예, 이제 금융 치료 같은 거 이제 네티즌 용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벌금 내거나 합의금 내는 거 이제 선거를 좀 몇 번 져야지 정신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하게 될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수용해라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수용 안 할 거 알면서 수용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옳은 말씀하신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떠한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 없다.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자기의 자식들, 형들, 친형 다 검찰 조사 받게 했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 처벌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족과 관련된 거는 수사를 못하게 해요. 그냥 뭉개요. 이게 맞냐고요. 그러면서 다른 진영,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 같은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어요. 옳은 나라가 아니죠. 그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근데 말 안 들을 거예요. 뭐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 또 의원들은 또 방어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염치가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과연 저렇게 국정 운영해서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강덕구 의원이 국회에서 한 행사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야가 지금 논쟁 벌이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안 제출하겠다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다 그런 식으로 중립 의무 얘기하면서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여라라는 것도 뭐 크게 보면 중립 의무에 뭐 위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가까우니.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이제 당연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지만은 민주당 출신이고 하니 왜 이제 당내에서의 일단 당원들이나 이런 이제 압박 같은 게 있으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라고 하나를 하는 거고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모로 국회의장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거를 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조금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거를 굳이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다른 사석에서나 이런 뭐 이렇게 덕담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화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작정하고. 거를 자청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예.